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룰에 인요한 혁신안의 일부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국민의힘 인적 쇄신의 토대를 마련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모시고 여러 얘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달 7일쯤 끝났나요? 혁신위가 한 50일쯤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거의 2달 지났습니다. 아, 예. 조용히 지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요? 왜냐하면 이제 메인 방송이 우리 한동훈 장관님인데 예. 그 위원장인데 예. 이제 지방 방송은 꺼야죠. 아, 네. 현안 얘기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당정 상황이 굉장히 좀 국민들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우려를 좀 주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이 봉합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일각에서는 2차, 3차 또 갈등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의 해프닝이고요. 네. 저도 이제 의사하고 후배하고 갈등이 있다가 뭐 병원에서도 푸는데 뭐 원래 두 분 다 법조인인데 네. 후배고 선배인데 그 금방 봉합됩니다. 되고 크게 오래 뭐 가지 않을 거리라고 생각하고 단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풀어나가냐. 네.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은 살다 보면 그 대립이 있어요. 그 크게 저는 뭐 별로 그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통령은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마포 출마를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을 사당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 연세대학교 제 후배고 뭐 200년 전에 일어났던 뭐 메리 안토넷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적절치 않았어요 코멘트가. 그리고 본인이 또 사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0년 전 프랑스하고 왕국이었고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뭐 대통령님 여사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사모님을 그 여사님을 어떻게 모실 건가. 그리고 사실 과거에 뭐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사모님도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도 도마에 올랐고 또 전 대통령 사모님도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언론이 거기에 집중을 좀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몰카라는 것은 우린 참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몰카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 아는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선물을 들고 오면 김영란법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데 네. 아는 사람이 뭐를 가져올 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고 저는 그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로 봐요. 그 자체를 훨씬 더 큰 일들이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자 그러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이제 좀 진도 나가자. 혁신하면서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열심히 한 거를 바탕을 받아서 한 그 혁신위원장이 죄송합니다. 비대위원장님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불어넣어주고 잘하게끔 돕고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하여튼 지혜스럽지 못했어요. 예. 예. 그럼 좀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좀 싸우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 혁신위원장이었죠. 저는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그거는 본인들끼리 대화를 해서 그걸 미리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좀 얼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잘 사과도 했고 이제 잘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잘 판단을 내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좀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일어난 그 자체가 저는 뭐 그거를 뭐 낮게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런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왜 그렇게 언론에서 그거를 그렇게 집중 보도하고 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님을 작년 봄에 정원 박람회와 그 북쪽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근데 저보고 그 식사가 끝나면서 한번 용산을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북쪽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얼마나 제가 놀란 거는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는지요. 그래서 여름에 또 다시 두 번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됐는데 네, 그렇죠. 다시 또 질문 받고 그랬는데 이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박식하고 많이 알고 센스도 있고 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좀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심지어 누가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를 누가 공격을 한다. 기분 나쁜 일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알겠습니다. 인유한 전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는 쪽에 힘을 좀 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언론이 많이 앞서 나가는 게 있어요. 예. 내가 뭐 비대위 그거는 당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네. 분명히 그렇게 아침 CBS 방송에 얘기했는데 예. 바로 그게 이제 언론에 다 하나 더 발전시켜서 나갔어요. 그게 예. 참 힘들었어요. 언론은. 그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또 맡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한동훈 위원장님이 앞으로 선거에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뭐 그걸 연결해서 뭐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한 번도 그런 이름 자체를 제가 6주 동안 누구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뭐를 하는 게 좋겠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상당히 점잖게 예. 끝냈고 김기현 대표님하고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대통령이 불러서 식사할 때도 제가 전혀 좋지 않은 무슨 표현을 안 했고 네, 그러니까요. 아주 좋게 헤어졌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셨던 장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한 장관도 거기에 몫을 좀 해주십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뭐 메시지를 그건 문자 보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금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 좀 비밀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네. 지역구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한 위원장님이 뭐 출마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제가 한 위원장도 좀 우리 한 장관도 좀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네. 너무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툭 던졌죠. 근데 빨리 문자 답이 안 오더라고요. 역시 굉장히 신중해요. 예. 저는 좀 거침없어요. 그냥 얘기해요. 근데 한 장관님은 단어 선택 하나, 뭐 말하는 하나, 굉장히 아마 의사보다는 법조인이 언어 선택에 대해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네. 그 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전 혁신위원장님이시니까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점수를 좀 매겨달라고 저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오셨는데 보여주실까요? 네. 80점. 네. 네. 왜 80점이라는 점수 주셨습니까? 우리가 50점밖에 못 했어요. 혁신위가.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당한테 이렇게 넘겨줬어요. 좀 잘해봐라. 근데 이 80점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힘차게 나가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계속 그렇게 잘할 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20점 빼신 이유는 그러면 아직 그 앞으로 할 일이 할 일이 남아있기 많은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대를 점수를 다 갖는- 줘요? 예. 아직은 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아까 혁신이 50점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혁신안이 다 수용되지 못하면서 혁신위가 좀 실패했다 이런 좀 박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역대 혁신위가 거의 30%가 최고 점수예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간위원장으로 내가 가겠다. 네. 사실 조금 그거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 혁신안을 공간으로 넘기겠다. 그러면 공간위원장을 내한테 달라. 거기 가서 내가 혁신을 다 밀어붙이겠다. 네. 이런 하나의 이제 좀 배짱 있는 얘기였는데 그 나오는 무렵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저 원희룡 장관은 예외죠. 네. 원희룡 장관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그분이 용기 있게 딱 와서 저를 만나고 험지에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포한 건 참 사나이다운 건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장 의원하고 또 김기현 대표가 조금 좀 이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조금 빨리 우리가 같이 했으면. 합쳤으면은 좀 뭐랄까요, 이 타이밍을 맞춰갔으면은 참 보기가 좋고, 저도 본인들도 훨씬 더 보기 좋고 저도 좋고 서로 좋았을 텐데. 네. 근데 뭐 김기현 대표 아직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 처음에 저를 부를 때 정말 아주 설득력도 강했고요. 제가 처음에 사실 거절을 여러 번 했어요. 4시간 동안 이렇게 만났다고 예. 했습니다. 2시간 밥 먹고 2시간 또 토론하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 결정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도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님이 이제 이만희 사무총장으로 바뀌었죠. 제가 예. 있을 때. 예. 예, 그분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였고 예. 지금도 가끔 통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네.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혁신위원장 활동 때 가장 공을 들이셨던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인데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네네. 예, 얘기 나눠보실까요? Well,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우리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혁신위원장 당시를 좀 회상하면서 저희가 좀 미리 좀 질문 드렸습니다. 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꼽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부산 갔다 온 게 힘든 게 아니었고요. 예, 부산은 절대 아니었고, 만나자고 여러 사람 통해서 좀 만나자. 근데 끝까지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네, 저 나름대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우리 만나서 허심탄회한 1대1로 대화하자. 오늘날까지도 1대1로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네. 선대위원장 하마평에도 오르시던데 앞으로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언론 때문에 좀 많이 시달려가지고 김기현 대표 마지막 만나고 지금까지 첫 인터뷰예요. 예. 50일 만에. 누가 그랬어요. 저를 비판할 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전 그거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 정치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는데, 정치는 언론 때문에 힘들어서 좀 하기가 그냥 본 직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인 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